다음 발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지능제조 융합연구실에서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 오현우 책임연구원을 모시고 왜 5G 스마트 팩토링이며 표준화를 현황에 대해서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우 책임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좀 어색하게 이렇게 대면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에트리의 오연호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5G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인사이트 및 표준화 현황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왜 5G 스마트 팩토리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구축되고 있는 현황들 그뿐만 아니라 기술들, 어떤 핵심 기술들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표준화 현황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5G 스마트 팩토리일까요? 먼저 광고에 대한 부분들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최근에 나오는 광고 중에 XYZ 세대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K사의 자동차 광고인데요. 이 Z세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세대가 S세대, Y세대, Z세대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 Z세대에 있어서의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잠시만 살펴보면 이 Z세대는 나만의 경험 또는 고유한 어떠한 고유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조되는 부분들이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유튜브를 통한 1인 방송인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자처하고 있는 거죠. 또 시대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들을 보면 소비자가 곧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와 같은 그런 부분들 또 뿐만 아니라 나만의 이런 제조를 할 수 있는 메이커와 같은 그런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개방형 플랫폼 또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보면 최고의 단계에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거와 결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도 어떻게 보면 ICT하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융합이 돼서 새로운 가치 창출 또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어떤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시작이 됐는데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산업과 ICT를 결합을 시켜서 생산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집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고 스마트 공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이 큽니다. 또 하나는 아까 Z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화된 어떤 제품들 또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의 소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럼 다품종의 소량 생산을 하려고 하면 유연 생산 체제를 이렇게 갖춰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제품만으로서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같이 융합되는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부가 돼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G 스마트 팩토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PDF로 변환이 되다 보니까 플레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출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5G 아시아의 의장인 안드리아스 뮬러라고 하는 사람 의장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현재의 생산 라인은 고정된 생산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의 이런 Z세대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이나 그런 요구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만족을 시키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생산 모듈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또는 무인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AGV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이 같이 결부가 되고요. 또 구글 글라스와 같은 그런 안경들이 AI나 VR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가 돼서 5G랑 연결이 되고 그리고 5G랑 연결이 되면 유연 생산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오전에는 이런 제품, 오후에는
또 다른 제품, 이와 같은 홀류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독일에서는 5G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굳이 왜 5G 스마트 팩토리냐, 4G는 안 되냐? 4G하고의 5G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비교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G에 비해서 5G는 최대 전송 속도가 20배가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기가 bps를 지금 전송 속도로 가지고 있고요. 체감할 수 있는 전송 속도에 있어서는 10배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메가 bps를 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송 지연입니다. 전송 지연에 있어서 10배가 향상된 1ms입니다. 또 하나는 최대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수가 10배 향상이 됐다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IoT 디바이스들을 붙이고 그와 같은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또는 PLC를 연결을 해서 제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 제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공장 관리라든지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디바이스를 붙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절삭 가공과 같은 제조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데이터 또는 실시간으로 제어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ms 또는 그 이하의 그러는 전송 지연을 요구사항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5G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5G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 기술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5G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하다라고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빔포밍이고요. 빔포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파의 특성을 아주 이렇게 집중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간섭이라든지 이런 거를 없애고 또 이 신호 강도를 높여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송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한 부분들도 범위도 더 증가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의 기술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매시브 미모입니다. 매시브 미모는 다중 입출력이 가능한 그런 안테나, 다중 안테나를 갖는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이고 이렇게 설치함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수의 양방향 통신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기들을 같이 함께 이렇게 배치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되겠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트워크 슬라이싱입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뭐냐면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네트워크지만 논리적으로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슬라이싱 해가지고 그 제조 생산 라인 현장에 맞게끔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술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릴 프라이빗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들을 갖고 있는 5G는 주파수 대역이 저대역, 중대역, 고대역으로 해서 세 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3.5GHz 대역에 있어서 한 280MHz를 할당을 했고요. 또 28GHz 대역에 있어서는 2400MHz 정도를 이렇게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4기가 대역대, 고대역대에 있어서는 28기가 대역대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용화를 지금 많이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20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24개국에서 지금 상용화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 정도 되면 39개국 정도가 이제 5G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완전 이렇게 지금 빨갛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상용화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5G 전 세계가 5G 시장에 있어서 거의 뭐 경쟁하다시피 크게 경쟁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한 예로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G 이니시티브를 지금 발표를 하고 이렇게 5G에서 우선을 승리를 하겠다, 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2025년까지 1조 2천억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4G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직 ROI라고 해야 되나요? 그 ROI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5G에 대해서 좀 미적미적했지만 영국이나 핀란드 중심으로 있어서는 이미 5G에 대한 부분들을 상용화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G 스마트 팩토리의 시장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5G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이동통신사하고 제조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동통신사하고 제조사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5G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로 집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동통신 사업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5G 가입자가 2020년 2월경에 이미 500만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요구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탑분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되고, 또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고, 생산 라인을 디지털화해야 되는데 유연 생산 체계를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5G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5G 스마트 팩토리는 모든 그런 공장 내에 있는 기기나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되고, 그것이 유연하게 이렇게 생산 라인이 바뀌어질 수 있는 체계를 하려고 하니까 무선 통신 기술이 도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해도 기업 노하우 데이터인 제조 데이터가 함부로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보안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G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5G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지금 구축하고 있는 현황들을 잠깐 이통 3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SKT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의 그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반의 5G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머신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비전 인식을 통해서 이것이 정상 제품인지 이게 불량 제품인지를 판별해내고 그거를 로봇이 이렇게 옮기는 그와 같은 형태의 그런 5G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요, 현대중공업 지주와 5G 엣지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여기 KT의 경우에 있어서는 5G 협동 로봇을 이렇게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자하고 같이 협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 로봇 자동 제어라든지 또는 불량 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U+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두산 인프라코어와 함께 스마트 건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무인 자율 작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5G 기반으로 운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또 미국의 그 PTC하고 제휴를 해서 그 디지털 트윈 기반의 원격 트랙터를 원격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5G를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통 3사는 아닌데요. 보쉬 레스롭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 MEMS 센서가 있습니다. MEMS IoT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는 설비 제어하고는 아주 독립적으로, 기존에 있는 설비들하고는 독립적으로 가속도나 뭐 조도 또는 자기장, 온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MEMS IoT 센서를 개발을 했고, 또 이거하고 이렇게 통신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IoT 게이트웨이를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SKT의 그 5GX 망하고 연동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5G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또 지원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산업혁명에 대한 추진 계획에 있어서 아이코리아 4.0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5G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빅데이터를 모으고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겠죠. 그러면 그 분석된 걸 가지고 진흥화된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요 골자이고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 공장 추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뭐 생산성도 향상이 됐다, 뭐 품질도 좋아졌고 매출도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긍정적인 평가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코리아 4.0에서는 2022년까지 스마트 팩토리 3만 개를 구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5G 플러스 전략이 있는데요. 5G 플러스 전략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10대 5G 핵심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핵심 산업들을 통해서 핵심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다 5대 핵심 서비스인데요. 5대 핵심 서비스 가운데 있는 것이 스마트 공장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 산업 기술들을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런 스마트 공장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인 거고요. 중소기업 1000개를 2022년까지 5G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전은 당연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에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화된 제품이라든지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걸 가능하게 하는 유연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핵심 기술들이 필요하냐? 결국은 고성능 브로드밴드 인프라라든지 또는 신뢰할 수 있고 저지연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리고 대용량의 머신 타입의 커뮤니케이션, 머신들이 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로봇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결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G 스마트 팩토리인 것이고요. 5G 스마트 팩토리의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공장 내에 5G 기지국이 세워지는 형태가 되겠고요. 5G 센서라든지 또는 설비나 이런 부분들에 5G 칩들이 들어가서 이 기지국을 통해서 공중망에 있는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데이터 센터에 모여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AI 지능형 그런 서비스들이 다시금 공장 관리라든지 제어에 대한 부분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도 동일하게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 센터에 모일 수가 있는 거고요. 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다고 하면 협업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조 기업에 있어서의 제조 데이터는 굉장히 노하우입니다. 그 기업의 노하우고 기업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호해 주면서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5G 프라이빗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네트워크하고 퍼블릭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구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5G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기업이 시설 자체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그에 맞는 전용 장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장 안에서만 그런 커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한정된 커버리지를 가질 수가 있고 필요한 그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만으로 최적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이통사가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트래픽도 활용을 해야 되고 전국을 커버해야 되니까 광대역 커버리지고 또 일반적인 음성이나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5G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그런 제조 현장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는데 이 타입이 두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형 그런 프라이빗 사설망이고요. 하나는 독립형의 사설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형의 사설망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공중망과 사설망이 이렇게 통합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G에 대한 그 컨트롤 플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공중망, 퍼블릭망에 있어서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제조 생산 현장에까지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가능하려고 하면 결국은 제조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 부분은 이제 퍼블릭망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하겠지만 반면에 이제 독립형 사설망에 있어서는 이 5G 컨트롤 플랜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제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그 제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다시금 제조 라인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이 실제적으로 다 프라이빗 사설망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장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구축이 돼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5G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대한 구축 사항들을 이렇게 조금 현황들을 조금 보게 되면 독일의 BT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에릭슨하고 협력을 해서 BT의 그 5G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서 공중망과 사설망으로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망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현장에서의 제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저지연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작업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5G 통화를 해야 되고 뭐 데이터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중망 서비스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DT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G 캠퍼스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다른 5G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현황을 보면요, 구축 사례를 보면 보다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에릭슨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독일의 이고사가 있고요. 그 이고사가 가지고 있는 IN 전기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 전기차 공장에 5G 코어하고 5G NR 솔루션을 지금 구축을 해서 자재 관리라든지 뭐 조립에 대한 생산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향상이 되는 부분들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자동차에 관한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5G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자동차 조립 생산 라인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급차 중에 이제 벤츠가를 이렇게 빼놓을 수는 또 없을 것 같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텔레포니카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그 공장에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벤츠는 팩토리 56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지난달 초죠, 9월 초에 여기에 지금 팩토리 56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벤츠 시리즈 중에 이제 벤츠 7세대 S클래스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홀류 생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라든지 그 밖에 이제 내연기관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벤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차 생산의 표준을 자기네들이 선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렇게 5G 스마트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구축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발 더 앞서 나가서는 5G 프라이빗, 그러니까 기업용 사설 5G 주파수를 할당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미국, 영국, 스웨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앞서가고 있고요. 그 3.7기가에서 3.8기가 대역에서 이미 로컬 5G 주파수를 할당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CBRS 5G로 해가지고 할당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파수 면허 신청을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고 아마도 올 말쯤이면은 이렇게 주파수 할당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원하는, 그리고 기업이 자기네들만의 그런 DIY로 해서 사설 5G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또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5G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표준화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있어서는 지난 2018년 12월에 5G SFA라고 해서 5G 스마트 팩토리 얼라이언스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목표는 미래 공장에 대한 연결 기반 기술들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5G 스마트 팩토리 규격 표준화에도 상당 부분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협력업체들 협의체인데요. 그 공급 기업들의 협의체인데, 그 협의체들이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SK나 삼성이나 LG나 뭐 지멘스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G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먼저 5G 표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5G 표준은 ITU하고 3GPP를 통해서 지금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TU는 비전과 리퀘어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3GPP는 이것을 받아서 테크니컬한 그런 스펙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ITU에서
승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5G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NBB라든지 또 내지는 MNTC라든지 또는 URLLC라든지 이와 같은 세 개의 커다란 기술들에 대해 핵심 기술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화 기구를 보면 세 개의 커다란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워킹 그룹과 뭐 스터디 그룹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5G 그 표준이 지금 제정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2018년 6월에 처음 그 5G 페이지 1이라고 그래서 릴리즈 15에 있어서 5G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처음 제시가 됐습니다. 페이지 1, 페이지 2로 나눈 거는 이 페이지 1에서는 4G LTE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2에 있어서는 오리지널 어떻게 보면 5G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버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5G 릴리즈 15에 있어서는 5G NR이라고 하는 뉴 라디오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속에 초고속, 고신뢰, 초저지연 그리고 초연결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진행을 표준이 제정이 됐습니다. 5G 릴리즈 16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좀 여기서부터 이제 좀 눈여겨 좀 봐야 될 건데요. 지난 6월 말 그 88차 기술총회에서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 산업과 5G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융합하는 융합 기술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도 완화하고 그리고 이동성도 향상시키고 전력 효율도 향상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걸로 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특별히 타 산업의 융합 서비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로 자율주행과 그리고 스마트 공장에 대한 부분들로 타겟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표준화 작업에 대한 부분들이 더 진행이 될 것인데 5G 릴리즈 17에서는 융합 서비스 기능을 확장하는 기술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시스템에 있어서 성능 개선이라든지 또 주파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파수 효율 개선에 대한 기술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 관련해서는 NR 인더스트리 IoT라든지 또 내지는 사설망이라든지 또는 NR 포지셔닝이나 커버리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5G 스마트 팩토리에서 5G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해서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뒷부분인 스마트 팩토리 쪽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쪽은 생산 설비에서 어떻든 센서나 이런 PLC나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수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PS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부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공장 관리에 대한 부분들로 다시금 내려가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제 그 표준화 기구들이 좀 있는데요. ISO라든지 IEC 또는 국제 사실이 있습니다. 국제 사실은 실제적으로 산업체에서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이제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 ISO 같은 경우에 있어서 TC184, SC4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산업 데이터 표준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IEC TC65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스마트 공장에서 구성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구성 요소들 그리고 상호 운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다시피 뭐 OMG라든지 또는 뭐 오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또 M2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표준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국내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CPS 관련해서는 지금 TTA의 PG609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인더스트리 4.0 참조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라미 4.0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라미 4.0에 대한 부분들을 국내 표준화를 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한국 스마트 제조 산업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표준화 활동 기구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표준화하고 있는 그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도 이렇게 대응을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관계부처하고 뭐 협회 또는 포럼 이런 부분들이 같이 표준화 활동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라미 4.0에 대한 참조 모델에 대한 표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끝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미 4.0에 대한 부분들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하기 위한 표준 모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의 커다란 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축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생애 주기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밸류 스트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발을 하고 또 생산을 해내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그에 대한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준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성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프로덕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그 실제적으로 디바이스들이 있을 거고 또 스테이션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 센터라든지 또는 뭐 기업들도 있을 거고 기업들 간에 이렇게 협의가 되고 네트워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월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루고 있는 그런 표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계층에 대한 부분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통합이 되면 인티그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합된 자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제 통신이 돼야 되겠죠. 정보를 교류하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정보화가 되고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로 해서 연결이 되는 상황이고 이와 같은 계층에 대한 부분들로 표준화 작업에 대한 모델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이렇게 바쁘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뭐 나중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 과제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 현장에 실제적인 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에서 어떤 니즈가 있고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술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조 산업 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산학연 뭐 정부 이런 데서 다 같이 협력을 해서 제2의 그 제조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오현우 책임님께서 5G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인사이트와 표준화 현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질문 들어온 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스마트 팩토리 관련 향후 예상되는 신규 표준화는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이슈가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얼핏 하고 넘어갔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올 6월 말에 있었던 88차 회의까지 진행이 됐고 그 진행된 결과로 5G 릴리즈 16에 대한 부분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할 거는 5G 릴리즈 17이 되겠죠. 그리고 5G 릴리즈 17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 서비스에 대한 기능을 확장하는 기술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IoT, 그래서 산업 IoT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 또 앞서 이렇게 그 발표해 주셨던 그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차량과 차량 사이에 간에 이렇게 통신, 그거를 5G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도입을 돼서 진행이 될 때 사이드 링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또 들어가 있고요. 또 뭐 이제 사설망에 대한 부분들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나라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 표준으로 이제 제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또 비지상망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새틀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제 지상에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들, 그런 거에 대한 표준,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NR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5G 스마트폰을 쓰시다 보면 뭐 시스템을 쓰다 보면 성능에 대한 개선들이 필요하겠죠. 전력 소모라든지 뭐 그밖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주파수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어떻게 잘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로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5G 릴리즈 17에서 다뤄야 되는 표준화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향후 신규 스마트 팩토리 표준화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